예, 그러면 대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가혁 기자. 현직 판사 6명이 한꺼번에 재판 업무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게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징계 조치라고 보기는 힘든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징계는 아닙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린 인사 조치입니다. 과거에도 판사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거나 또는 문제를 일으켜서 감사를 받을 경우에 종종 사법연구 이런 방식으로 재판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사법연구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뭘 하라는 겁니까? 문제가 없는 판사들의 경우에는 특정 주제를 받아서 연구를 하거나 또는 스스로 주제를 정해서 연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는 사실상 직무 대기를 시킨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 직무 대기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업무는 맡지 말고 출퇴근만 하라, 뭐 이런 의미입니까? 네, 아무래도 앞으로 사법농단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이 판사들도 법정의 피고인으로 서게 됩니다. 특히 이들이 국민을 상대로 재판을 합니다. 심판자로서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동료 판사의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모습이 모순적이기 때문에 이들을 신속하게 재판에서 제외했다. 이게 이번 조치의 가장 큰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통화한 대법원 고위 관계자도 김명수 대법원장도 바로 이 같은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고 그에 따른 결단을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앞서 리포트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이 사법연구, 소위 사법연구를 한다는 장소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지만 이곳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사실상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사법농단 사건 재판이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그리고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판사 3명은 계속 같은 건물에 있으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법연수원으로 발령낸 겁니다. 즉 자신을 재판할 동료와 한 건물에 있으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 그렇겠군요. 자, 그런데 가장 또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가 어쨌든 이 6명의 판사들이 오늘도 이제 자신들이 속한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봤을 것 아닙니까? 자, 이들이 맡고 있던 사건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들에게 재판을 받던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대법원 쪽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들 판사들은 합의부, 그러니까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합의부에서 판사 1명이 빠졌다고 해서 그 사건 자체를 다른 재판부에 맡기는, 그러니까 다시 배당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의 재판장이 직무 대리를 하는 형식으로 재판을 이끌어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요. 사법농단 연루 의혹에 있는 전직 판사들이 이제 변호사를 등록하게 될 때 대한변협이 이거를 보류시켰다고 하죠. 네, 윤성원 전 인천지방법원장 또 김종복 전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 이렇게 2명의 경우인데요. 일단 대한변협은 이들의 변호사 등록 허가를 보류하고 다음 주 열릴 상임이사회에서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재판에 넘겨지거나 징계를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변호사 개업이 최종적으로 막혔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한변협 측은 이 결격 사유가 없는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JTBC 이가혁입니다.